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패푸드 채널의 수의사 코너를 맡고 있는 현철민 수의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뤄봤었는데요. 방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 반려동물들의 면역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다면 합병증이 있는 상태보다는 이러한 질환들을 조금 잘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음식의 큰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라는 개념과 항산화제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러한 개념들이 대두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에 열광해 왔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당연히 너무도 당연한 트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반려동물 시장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료와 간식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면역에 좋은 음식, 항산화에 좋은 음식, 이런 개념들을 적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슈퍼푸드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원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푸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슈퍼푸드라는 개념은 특정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뉴욕대학교 랭곤 메디컬 센터의 한 전문가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은 슈퍼푸드라는 개념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원료들이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슈퍼푸드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원료들은 콩류, 베리류, 암록색 채소류, 견과류, 요거트, 연어, 호박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분류는 이 정도이지만 연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분류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블루베리는 타 과일들에 비해서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훌륭한 원료입니다. 이미 2004년도 연구에서도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원료 중 하나로 블루베리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36마리의 썰매견 허스키를 활용해서 블루베리의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블루베리를 급여하면 개체 내에 사용 가능한 항산화제의 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그냥 막 블루베리만 먹인 실험은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실험 사료를 제작을 하고 그 실험 사료의 하루 요구량의 2% 정도를 블루베리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험에 참여한 개체들이 썰매견 허스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썰매견 허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반려견들보다 활동량이 월등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체내에 쌓이는 활성산소들이 많게 되고 그만큼 산화적 손상을 많이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개체들의 경우에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소개드릴 원료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배측과 식물 중 하나인데요. 앞서 소개한 2004년도 연구에서도 블루베리와 더불어서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원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그리고 고추냉이 등이 아주 대표적인 배축과 식물들인데 이러한 배축과 식물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리뷰 논문에 의하면 바로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고 이 성분에 따라서 강력한 특유의 향을 내뿜게 됩니다. 단 배축과 식물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량을 먹게 되면 다양한 동물종에서 미량 원소들의 불균형과 갑상선 교란, 간독성, 신독성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는 1993년도 보고가 있었고요. 특유의 쓴맛 때문에 기호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소량씩 급여하면 굉장히 몸에 좋은 원료이지만 과량을 급여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개드리는 원료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강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황 같은 경우에는 235개 이상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 굉장히 알찬 원료입니다. 이 인도에서의 강황의 입지는요, 가난한 자의 아스피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도의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향신료이기도 합니다.
활성 성분이 많은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강황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위장관계 질환, 감염, 골관절염, 통증 관리, 중추신경계, 당뇨병, 알러지, 암 등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된 강황의 종류, 그리고 사용된 양, 사용된 동물의 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원료이지만 고용량으로 먹을 시에는 위장관계에 어떤 트러블을 줄 수가 있고요. 입맛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강황이 설치류, 영장류, 말, 토끼, 고양이, 인간에서 안전한 물질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나온 또 다른 논문에서는 개와 말에서의 강황의 치료 및 안전 용량을 계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반려동물에서는 꽤나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황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용량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니 과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1500년대에 나온 명언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파라켈서스라는 사람이 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Nutrient is both food and poison. The dosage makes it either poison or remedy.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모든 영양소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영양소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이든 간에 이 영양소가 몸에 좋다, 안 좋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 영양소를 얼마나 먹었을 때 약이 되고 얼마나 먹었을 때 해가 되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을 저녁마다 꼭 씹어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원소입니다. 즉,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영양소인 철분 그 자체가 나쁘거나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원료라는 것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의 음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음식들이 분명히 우리 또는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량을 꾸준히 급여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지 과량으로 몸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먹이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원료를 하나하나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여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원료들이 잘 배합된 그러한 사료를 급여를 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특수원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신선한 물을 급여하는 것과 영양소 균형이 잘 잡힌 음식을 급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이 정도만 챙겨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철민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